이재명은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빛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은 이재명의 패거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패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친명 세력이라고 붙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비전을 향하여 가치로 묶인 사람들이에요. 목적, 비전, 방향으로 한 길로 가겠다. 진리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사람들로 뭉친 거예요. 패거리가 아닙니다. 떡고물을 주지 않아요. 문재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패거리,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장관 자리도요. 박영선이 장관했죠. 김현미 장관했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자리를 줍니다. 떡고물을 다 띄워줘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친문 세력들 국회에 출근해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애들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저 침대에 누워있다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은 빛나는 거예요. 왜? 독립된 자유적 주체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류 문명에 남겨준 위대한 가르침.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단독자로 국민 앞에 쓴 겁니다. 그것은 추미애도 비슷해요. 이재명 스타일이죠. 여성 의원으로서. 거기는 보통 의회에서 여성 의원들은 자기가 여성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받아볼까, 어드밴티지를 받아볼까 이런 수작을 하는 여성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추미애는 절대 남녀 구별 없이 남자들 이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절대 떡고물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거리가 없어요. 혼자 단독자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당 대표가 됐을 때 문재인을 대선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봤어요. 당 대표가 자기 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집을 내가 구해서 봤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가면 다운받아서 보면 잘 만들었어요. 추미애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 당 대표였으니까 그때 당 대표실에 추미애가 한 일을 보면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당원들이 대거 입당했습니다. 추미애가. 그리고 과반수도 안 되는 소수 정당으로서 여당을 상대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를 만나가지고, 당시 여당이죠. 김무성 대표를 만나가지고 법률가로서 설득합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은 행상재판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묻는 거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게 범죄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행상이 뭔지 모르니까 행상이라고 메모를 씁니다. 아, 행상 판단을 하는 거로구나. 탄핵이. 그래서 대거 국힘당에서 동참합니다. 그래서 230 몇 표로 탄핵시킵니다. 대통령을. 그래서 헌재에서 인용하는 바람에 대통령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체포되고 그래서 구속되죠.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홀로 서 있어요. 자기 힘으로 와 있습니다. 누가 패거리가 없어요. 아무도 패거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추미애 의원은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의원들 간에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계엄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 돼 있다. 지금 명령만 따라지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을 미리 예봉을 꺾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계엄이냐면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조현천이 계엄을 준비했죠. 그걸 보고 베낀 게 지금 얘네들이에요. 윤석열,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거 보고 베낀 겁니다. 상당수 그거 보고 베꼈어요. 그럼 김경수부터 임종석까지 얘네들은 무연대 마이너스냐? 얘네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다를 때 그것은 일관성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 정도 되고 하면 40선에서 APM 지수입니다. APM.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Indicator요. 또는 그 인덱스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40 정도 되면 이제 국실장, 중앙정부에서 국실장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큰 일을 하려면 한 50 정도는 가야 됩니다. 장차관, 국회의원 이러면 다 한 50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60이 넘으면 헌법기관의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무슨 국무총리 이런 그다음에 또 국회의장 이런 보직을 맡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국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 훈련시키려고 한양대학 있을 때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면 몇 년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PM 그 성취예측 모형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고 거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꼭 하시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워크숍을 한단 말이죠. 예전에 그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 200만 원 인당 200만 원을 받고 워크숍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는 받지 않고 왜냐하면 시설도 다 빌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작게 건민내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를 꼭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인사 컨설턴트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직접 직업적으로라도 아니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것이 좋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이제 3월 달에 아마 공고를 내고 그래서 한 4주 내지 5주 일요일마다 한 4시간, 5시간씩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 학기는 또 시간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배워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신원서판 인사평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우리 사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길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PM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탁의 말씀, 건민내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민족과 국가와 우리 사회를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합니다. 유능한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우리는 머슴을 뽑아서 머슴이 비리비리한 사람,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일할 수 있는 이재명 같은 추미애 같은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여기다가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김민석은 집이 의사당 코앞인데 계엄 때 제때 참석하지 않았어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어떤 이유든 용납되지 않을 듯. 추미애도 마찬가지고요. 우 의장은 담 넘어 들어가서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소장님 뭔가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 좀 찾아봐. 이런 생각을 하려면 왜 김민석이 그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본인이 말하잖아. 자기가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잔뜩 먹고 그냥 취해서 잠들어 버렸다고. 그 나올 수가 없었지. 추미애는 일본 출장 중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일본에 공적으로 출장을 갔었다고. 그거 어떻게 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퍼날 이런 거 꼭 하시고 부탁하는 것은 건민대에 꼭 가입해달라 말씀드립니다. 파피루스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잘못된 검찰과 정치구조 시스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검찰 개혁을 하려면 최동석 소장님 방송을 보고 배우고 건민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네, 파프루스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줄리팡님, 네,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렇게 탄압을 받았고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는데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에 다시 나오는 것은 용서의 차원이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들과 다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들과 다시 무슨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아마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말릴 겁니다. 왜? 과거의 행동은 미래에 반드시 재현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했던 과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노무현과 김대중을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총명하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국민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추미애도 비슷합니다. 추미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내 그 영상 이 채널에 찾기 난에서 추미애 치고 그러면 수두룩히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친윤 세력, 친문 세력을 했잖아요. 친윤 세력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친윤 세력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